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대에서 그리고 S&P 500 지수도 2.93%로 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증시의 폭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의 주가지수 지지선 전망치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무려 1,800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폭락장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 최근 지수의 낙폭은 아직 그렇게까지 큰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 S&P 500 지수는 지난달 19일 고점 대비해서 32% 낮아졌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하락폭보다는 훨씬 더 작은 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지수 바닥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수석 전략가는 S&P 500 지수 소속 기업들의 올해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33% 감소한 $110에 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S&P 500 지수는 2,000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47% 하락한 1,800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매수세가 완화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대거 내린 데 이어서 미국이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등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도 속속이 제시되고 있지만 증시의 팔자 행렬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죠. 코너스톤 매크로의 한 전략가는 2001년과 2008년 불황 당시에 재정 부양책에 대한 증시 반응을 분석한 결과 당시 S&P 500 지수는 1년 동안 하락했다며 투매를 유발한 문제가 통제가 될 때 투매가 끝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유동성 공급을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또 투자 등급 회사채 시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내고 도전적인 시기에서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며 FOMC는 미 국채와 또 주택저당증권, MBS를 필요로 하는 만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채와 MBS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한도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인데요.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 또 3천억 달러 한도에서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신규 대책도 내놨습니다. 재무부도 환율 안정기금을 통해서 300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와 또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각각 설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용을 지원하는 기구인 자산담보부 증권대출기구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연준은 자산담보부 증권대출기구의 경우 학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등을 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 부양 법안을 두고 현지 시간 23일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패키지 법안 표결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투표를 전날에 실시했지만 부결이 되면서 일단은 제동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더힐 보도로 확인해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민주당과 협상을 계속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화당은 오후에 다시 절차 투표를 시도할 방침인데요. 양당은 전날 밤까지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일부 항목에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애초부터 이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이 법안에 일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마련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근로자 보호와 기업 통제 등의 측면에서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근로자 보호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더힐이 전했는데요. 대신에 공화당은 기업들이 가능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는 모호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 안에는 매우 약한 수준의 주식 매입을 통한 통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의견 차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제시한 법안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기업 구제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양측이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죠. 도쿄올림픽이 사실상 연기된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오늘 새벽에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 USA 투데이는 현지 시간 23일 국제올림픽위원회 딕 파운드 위원의 말을 인용해서 2020 도쿄올림픽 연기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2020 도쿄올림픽은 2021년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운드 의원은 IOC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올림픽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며 내가 아는 바로는 7월 24일에 올림픽이 개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4주 내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1년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 올림픽 일정 등에 대한 것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1부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